아 운동가 안 돼. 왜? 너는 오늘 못 갈 것이요. 광운대? 못 갈 것이요. 괜찮아. 광운대라는 대학교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지도 서울 모르는 인서울 학교가 아니에요? 있어. 가운데. 가운데 인서울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근처. 가운데 전자 쪽은 좀 잘 좋은 학교야 괜찮아. 근데 과기대가 이과예요. 이름부터 그것도 과학기술대학교긴 해. 하나 왜 삼기대가 그거 봤어? 생각해.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너 방금 약간 기술 미쳤어 내가. 남자. 춤튀겠다. 월경부인데. Let's go. 자 저기 문과대 가기대 못 가요? 뭐? 문과대 가기대 못 가요? 갈걸 그 과가 있을 거야 아마. 열심히 해. 아, 애초에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거? 일단 내가 인서울 못하면 넌 대학 못 가는 거야. 하지 말라고. 고구려 그거는 대학교. 안 돼. 고구려 대학교. 상처야. 고구려대학교 전교 꼴찌라는데 전교 꼴찌 대학교. 어르신들 다 신라대학교. 백제대. 신라대학교. 신라 예술대 아니야? Let's go. 네. 뭔가 딱 때리고 싶겠네. 아 너한테 말하면 어떻게 안 되냐? 가자. 참. 가자. 그거 하일 거야. 내가 저. 내손 닿은 거야. 지하철 다니는 데 다녀 알았지? 예술도 봤어. 아니 물었어. 얘들아 지하철 다니는 데 다녀. 네. 대학교는 그런 데 가는 거요. 안돼. 그러고 싶은데요. 지하철 다니는 데 다니는 거야. 동국대. 아니 근데 일요일에 연세대는요 라이즈도 오고 사이도 라이즈가 있고 라이즈 그 원빈.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 바카스. Let's go. 갑니다. 직권. 일단 공부를 하셔서 네가 연대를 갈 생각을 하세요. 아니, 가서 근데 그냥 구경만 신청 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지. 하지. 뭐라고? 고려대파. 공부를 갈 생각을 하세요. 미미미누. 됐어? 공부를 해서 갈 생각을 그렇죠. 하세요. 진짜. 뭐 미국인가 우수했으면 제가 15수였네. 자 시끄럽고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누가 직권으로 직권 지각부터 지구 내부까지 지표면에서 깊이 약 6,400km의 영역을 보고 직권이라고 하죠. 직권은 좀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지각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고 지구 전체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뭐였었어? 자, 첫 번째 직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얘들도 4개 층으로 나눠진다. 4개 층으로 나눠지는 건 지각. 깊이에 따른 너무 많이 나갔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 아. 이걸로 보니까 직권 4개 층으로 나눠진다. 누구 지각, 멘틀, 네. 외핵,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내 안에 뭐 더 있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건 뭐 추정을 할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이 정도만 배우고요. 지각은 가장 밀도가 제일 작은 애죠. 제일 위쪽에 있는 애고요.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규소가 두 번째로 많죠. 됐죠? 네.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 누가 제일 많아요? 철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산소가 두 번째라고 하시는 거죠. 됐죠? 지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로 나눠지냐? 대륙 지각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해양 지각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건 나중에 판구조론 하면서 그때 좀 자세히 배웁시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라는 게 있는데 대륙 지각은 어디야? 땅이죠. 해양 지각은 바닷속에 있는 지각을 얘기해요. 해양 지각은 얇아요. 대륙 지각은 훨씬 더 두껍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멘트는 지각 안쪽이죠. 네. 제리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밀도가 커요? 지각보다 멘트가 크고요. 외핵 내핵보다 밀도가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로 볼게요. 해권.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멘틀입니다. 맞죠? 지각, 멘틀까지 봤고요. 일단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죠. 근데 외핵은 뭐로 상태?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라고 하죠. 또 하나의 활동 이렇게 내려갈수록 즉 지각에서 내핵으로 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됐죠?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져요. 지구를 땅을 팠을 때 우리가 멘트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각의 두께를 보면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대륙 지각의 두께는 한 35km 정도를 얘기해요. 35km 정도. 근데 콜라반도에서 땅을 팠을 때 한 20km 정도를 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km 정도 팠다 하더라도 온도, 압력이 되게 높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갑니다. 지구와 지각으로부터 지구 내부까지 지표는 6,400km 깊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각에는 산소 규소가 제일 많고 지구 전체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다고 했죠. 밑에 보시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지각 멘트를 외핵, 내핵으로 구분합니다. 됐죠? 줄좀 칠 거면 지진파 속도구나. 됐어? 여기서 지진파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무슨 파가 있냐? P파와 비파워 S파가 존재합니다. P파 온라인 아니고요. P파 S파라고 얘기하죠. P파 S파 됐죠? 네. 지진파 중에 P파와 S파를 얘기하고요. 외핵은요, S파가 통과가 안 돼요. 오 됐죠? 광이야. 아이고, 이것들 씨. 그것밖에 생각 안 나지. P파라고 하면 딱 게임밖에 생각 안 나고 S파밖에 생각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통과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P파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기 통과되고 여기가 통과되고. 그러니까 속도 변화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네 개치로 나눠진다. 지각과 멘틀 외에 네 개. 경계면도 이름이 있어요. 모호면이라고 그러죠. 모호로 비치지. 우리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로 비치 부연속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모호면이라고 부르죠. 됐죠? 바로 밑에 멘틀과 외핵 사이를 코텐베르크면, 그다음에 외핵과 내핵을 레만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모호로 비치시면 알고 있습니다. 불연속면이래. 불연속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확 변하는 걸 얘기해요. 발전 계시지 마시라고, 힘 잡으시라고요. 그거 같다니까요. 아이씨, 이거 같다니까요. 알았지? 좀 그래요. 알았지? 자, 밑에 갑니다. 자, 밑에는 지각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으로서 고체 상태입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며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규소와 산소를 있다고요. 멘틀 고체 상태이지만 일부는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로 인해 지각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멘틀 그런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진, 화산 활동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 왜냐하면 멘틀의 움직임 때문에 생겨요. 네. 그 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는 멘틀의 움직임 때문에 따라 움직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노가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십니까? 멘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외핵, 온도와 압력이 높아 철과 니켈의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며 밀도가 높다고 했죠. 그다음에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줄줄아,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잘 보세요.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나침반은 없어요. 나침반을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구는 태양, 풍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존재한다? 외핵이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죠. 네. 그 움직인다는 얘기 결과를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밑에 가십니다. 외핵 설명드렸고요. 네, 외핵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 가서 보십니까? 내핵 나옵니다. 내핵은 뭐라고? 압력이 높아서 철과 니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고체가 녹아 안 녹아? 녹아요. 높죠. 근데 문제는 뭐야? 외핵보다 내핵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근데 뭐가 높아요?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눌러서 액체 상태가 고체로 변하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하고요.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데 화산 활동이란 말 나오죠. 화산 활동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산 활동은 화산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 화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산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건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 낮아져요. 일단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 주성분이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온도 상승. 온도가 상승되겠죠. 이렇게 좀 차이가 됩니다. 됐죠? 화산활동 일어난다. 무조건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 올라간다가 아니라 온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온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해되니? 자, 그럼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 및 해제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된다. 염류라고 하는 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금물, 즉 바닷물 같은 게 짜죠. 네. 짠 이유가 왜 그래?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염화나트륨 뭐야? 그게 염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수권이 갑니다. 지표면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70. 70% 정도 차지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해수로 되어 있고 육수 중에는 빙하가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럼 해수가 몇 프로? 97.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빙하가 제일 많다고요. 됐죠? 강과 호수가 많을까요? 지하수가 많을까요? 지하수가 더 많다.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자, 수권에서 보실 때 이거 보실 때 뭘 볼 거냐? 봐,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줄좀 틀어줘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인데 해수를 얘기해. 해수. 우리가 강과 호수 이게 아니라 해수를 얘기해. 해수에서는 뭐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서 층이 이렇게 나눠진다. 지표, 즉 해수면 존재하죠. 네. 온도가 일정한 곳이 있을 것이고 온도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즉 이렇게 층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세 개로 나눠진다. 여기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가 수온 약층. 약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심해층이죠. 심해층 같은 경우는요, 햇빛이 안 와요. 햇빛이 안 온다.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낮아. 온도가 항상 낮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낮아. 위도에 따라서 다 상관없이 항상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근데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와서 서서히 태양빛이 적어지죠. 네. 그럼 내려가서 온도가 낮아지죠. 네. 혼합층은 어떻게 돼? 여기서 태양빛이 왔으면 여기가 제일 뜨거운 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온도가 일정하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약층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수온 약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발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강할수록 발달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훨씬 더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합층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혼합층 무엇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높죠. 두 번째,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됐죠? 일단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줄좀 풀었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월하고요, 8월이 있습니다. 어떨 때 발달할까요? 2월이 발달합니다. 2월이 발달한 이유 왜 그래? 2월달에 바람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2월달에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적을 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람이 강할수록 발달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달이 8월달에 비해 두껍다. 왜?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 얘기 좀 우리가 지금 혼합층. 그 다음 밑에 보면 무엇입니까? 수온 약층 나죠. 수온 약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했습니까? 태양빛이, 즉 태양 에너지가 도달이 안 되는 거죠. 매우 안정한 층으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진다. 그거다 쓸 겁니다. 수온 약층은 뭐가 없습니까? 대류 현상이 없어요. 됐어요? 네. 대류 현상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섞이지 않아. 밑에 심해층과 위에 혼합층의 물질 교환이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 차단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야? 수온 약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의 물질 교환 차단, 에너지 교환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지. 바닷가에서 심해 갈치, 산갈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상하네. 이상한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예를 들면 뭐 커다란 지진이 발생한 징조다. 뭐 이렇게 못 들어봤어 혹시? 들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진이 발생한 징조다라는 얘기는요.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지표 그러니까 해수면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지진이 발생한 징조 그런 건 아니고 얘가 다니다가 해수의 흐름에 잘못 탔을 때 그러니까 길을 잃고 넘어오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일 뿐이지 뭐 지진에 대한 징조 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자, 오른쪽 수온 약층까지 설명드렸고 심해증,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므로 수온이 매우 낮아요.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자, 요거 하나 더 보실까요? 수온 약층은 하나 더 쓰고 수온 약층 언제 발달해요? 수온 약층 8월. 8월이 2월보다 발달합니다.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발달합니다라고 쓰셔야 돼요.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과 8월 중에 누가 발달? 8월이 발달합니다. 이해됐어요? 2월과 8월 중에 누가 발달한다? 8월이 발달합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직 쓸 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쓸 거예요. 이게 중위도라고 하면요. 이 파란색이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이게 중위도고요. 이게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아요. 대신 혼합적인 두께는 되게 얇죠. 네. 사실 수온 적층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11층은 어차피 비슷하고. 됐죠? 이것 좀 적어주시고요. 하나 더 그랬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0도예요. 아직 찍지 마세요. 좀 이따 이거 하시고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60도 정도로 할게요. 부분 0도? 0도는 적도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도 같은 경우는 이거 수온 약층이 좀 더 발달돼요. 됐죠? 여기도 두껍잖아요. 요거에 비해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혼합적이 훨씬 더 얇죠. 이렇게 보신다. 이것도 위도별로 되는 거니까 쓰시든지 찍으시든지 하시면 돼요. 멍 때리시면 안 되시고요. 뭐안 되겠어요. 뭐 안 때렸어요? 멍이 있어야 때리죠. 왜요? 왜요? 아니, 멍이 있어야 때리죠. 재밌었어요. 네. 재밌으다고 하는 거 아니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밑에 보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형을 변화시키고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골고루 이동시켜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밑에 보시면 생물권 있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의 행동이 지구에만 있는 특징을 보고 생물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의 행동 중에서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라는 게 생물권이에요. 네.
생물권은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 분포하고요. 토양 속 미생물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외권은 무엇입니까?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보고 외권이라고 그러죠. 지구는 우주 공간과 출중팀과 에너지 교환은 계속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슨 교환은 없어요? 물질의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체고 뭐라고? 에너지 교환은 존재합니다만 뭐는 없다고? 물질의 교환은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 또 하나 운석 이외에는 물질의 이동권이 없다 설명드렸고요.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며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지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액이 운동하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며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인데요. 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 권역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권역에 대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자, 5페이지 갑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원과 어떤 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구는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나 생명을 투입하는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화산 활동으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해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 해저에서의 지진해에 나타난다. 얘들아, 지진해는 누구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직권과 수권이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요, 직권과 기권이죠. 기권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 됐죠? 그런 것들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권의 물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면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표면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네. 그러니까 지표면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려서 어디로 옵니까? 뭐 땅속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과 호수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것들이 강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땅을 깎아줘. 풍화 침식을 해서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태풍 같은 경우고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바닷가의 자갈을 둥글게 만든다. 거제도에 보면 몽돌 해변이라는 데가 있죠. 뭐 있어요? 몽돌 해변은 거기는 모래가 아니라 뭐예요? 돌멩이야. 동글동글은 돌멩이죠. 근데 모난 부분이 아니라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몽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면 그 몽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에 들으면 되게 이뻐요. 근데 여름철 같은 휴가를 그런 데 많이 가는 이유가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대학교 때 놀러 가. 알지? 아직 뭐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만 있으면 니네가 뭐야? 3년만 있으면 딱 대학교 1학년 이때가 한참 축제하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기말고사 끝나고 니네가 어디 갈 거야? 여행을 가겠고. 3년이면 강산이면 변하진 않아요. 풍화 침식장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말이 그러지 않나죠? 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 너무 티에. 난 너무 뭘 티야? 난 티 아니면 네? 티나? 재밌었어? 재밌었다.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닌데. 안 보내줄 거야. 저도 티에. 그래? 잘했어. 야, 와. 너 못 가. 안 돼. 잘려있다 방금. 다음 주에 내가 안 보내거든. 너 그러고 주무시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다음 주에 이쪽. 가요. 수업리가 너 어디 만나겠지? 아, 제주도? 무려. 다음 주 언제? 무려 수요일. 진짜 팬이니. 똑같이 맞춰. 다음 주에 강원도 나 좀 아 가평. 수목금? 금요일날 일찍 오면 되겠네. 비행기 일찍 표. 비행기 밤입니다. 밤 비행기 타고 오겠지. 와. 네. 그럼요? 10월달에 가평 가요. 가평? 가평 10월달에 가서 뭐해요 진짜? 어차피 할 거 없어 가면. 그거 수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련 가서 그냥 하이라이스나 먹어. 핸드폰 뺏을 것 같다는데. 타이 뺏겨야죠. 맛있겠다. 하이라이스? 오므라이스. 니네 어디 간다고 니네는? 근데 이제 가방 검사 못 해가지고 니네 수련을 가요. 어? 소지품 검사를 쉬는 거예요. 수련. 소지품 검사 니네들도 수련을 불법이라서 못 해이지. 수학 얘기 아니라. 근데
개인정보 치면 어쩌고 좀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어. 얘네들도 하이라이트나 프링글스 통에다가 이제 소주병 담아서 카레라이스하고 좀 다르긴 한데 수련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아, 단체로 주는 게 있어. 마지막 날. 그건 전현이보다 근데 좀 그래 맛이. 아니야. 카레라이스하고 좀 달라. 비슷한데 근데 정말 만들기 쉬워서 주는 거긴 하지. 전현진이 약간 도라에몽 호불호가 좀 적어. 징그럽잖아. 약간 소주병 없어서 닮았어. 정답. 안 먹는 자,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는데요? 누가 끝났대요? 아 하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얘네 너무 말 듣고 많이 해요. 그냥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할까? 수업 안 듣는 내가 알릴 것 같아. 자, 아무튼 밑에 갑니다. 자, 기권은 생명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해수를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해요. 난류라는 거 들어봤죠? 한류라는 거 들어봤죠? 그다음 또 프로시오 해류라고 제가 시끄럽고 프로시오 해류 들어봐서 프로시오 아니요.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가 프로시오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프로지오. 포르시오 프로시오 아 프로지 아. I know. 꼴값 하지 마 I know about. 포르시오 난류 우리나라 대표적인 난류죠. 그러니까 예.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동안 난류, 황해 난류 이런 것들이 형성되죠.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자, 사막에서 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버섯바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대만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죠. 대만 지진이 있었어서 대만 그쪽 어디냐? 그 대만 바닷가 중에 되게 이쁜 그게 있대요. 여왕 바위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수와 직권의 상호작용이 생긴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여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요. 여왕 얼굴. 근데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죠. 안타까워 어떤 여왕은 아니에요. 그냥 여왕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는 거는 되게 많이 찍습니다. 근데 지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들은 없어졌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섯바위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위가 이렇게 있다 치면요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면 모래가 여기 부딪히겠죠. 그 모래와 바위의 충돌에 의해서 이게 깎여요. 깎여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모양의 형성이 돼요.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나중에 뚝 끊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영어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Let's go. 창피하지. 네 아까 너도 그랬어. 맞아요 Let's go.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생물권은 지표 환경이나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등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 대기 조성이 변화된다.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 틈을 넓혀 풍화를 일으킨다. 외권은 우주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생물권을 보호한다.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온도로 발생한다. 지구 자기장은 직권의 외핵에서 일어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 형성됩니다까지 보시면 돼요. 와우. 끝난 거 아니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형번들 손 달라고 그래요. 됐어요. 1년 한참 남았습니다. 아. 또 어디까지 할 거예요? 힘 드는 데까지 가야죠. 오늘. 아 힘이 다 나왔어요. 오늘 뭐지 그 서유를 안 보내주면 이제 더 해야 돼요. 아 저희는 3시간이나 했어요.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5시간 저희 5시 10분에 했잖아요 전 5시에 왔어요. 내가 별로 한 거 없어요. 온 순서대로 별로 한 거 보내주세요 없어요. 됐어요. 짱이다. 아 너가 늦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너희들 시험 범위를 몰라서 그래요. 아 힘들어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희가 안 들어가요 선생님 확실해? 소재 아니에요? 신소재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저희 가고 얘네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같이 해야지. 같이. 신소재 저희 안 듣죠? 신소재 그냥 안 들어도 돼요. 뭐? 신소재 그럼 맞죠? 얘네가 일찍고 저희는 늦게 얘도 시험 신소재 봤어요. 아, 너희들 할 게 많다니까요. 아 역시 그럼 역시 불암이야. 영문 뭐야? 불암 나이스. 너는 해성보다는 뭐 해성은 다음 주에 신소재 할 거라고요. 뭐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 끝나면 네가 시험 범위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대신 뭐야? 더 해성.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어려운 거 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걸 설명드려요. 하지 마세요. 장난치 마시고. 네. 신동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고 했죠. 물질과 에너지 순환. 보이세요? 네. 물질과 에너지 순환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했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뭐뭐로 나눠지나? 첫 번째,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죠. 우력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다 에너지가 다른 건데 여기서 대부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와 좀 다르게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것들만 나타나게끔 하는데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이 일어나는 거죠. 뭐 기상현상, 태양 에너지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뭡니까? 지구 자기장, 또 지진, 화산, 판의 이동. 이거는 누구야?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근데 조력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가 말 그대로 뭡니까? 조류. 다시 말하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긴 게 있죠. 민물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달과 태양 중에 누굽니까? 달에 의해서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왜 달일까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니까. 태양보다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하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네. 태양 에너지 좀 더 얘기할 거고요. 거기서 그림부터 보실게요. 태양 에너지 몇 퍼센트입니까? 99.985%죠. 예. 조력 에너지 0.002%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0.013%죠. 제일 양이 많은 게 누구니? 태양.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죠. 그 밑에 갑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부터 볼게요. 줄중점,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니까 생성된 원인이 뭐 때문이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됐습니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게 누굽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멘틀대를 일으켜 대륙을 움직이고 지진,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됐죠? 지구 자기장 만드는 거예요. 특징이 이겁니다. 자, 지구 자기장, 지진, 화산, 판의 이동. 이게 누구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죠. 밑에 가면 조력 에너지. 자,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안 지형이 변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해안 주변의 생태계를 영향을 주겠죠. 얘들아, 만조라는 게 들어봤어? 만조? 간조. 만조라고 하는 건 물이 가득 찬 거고 간조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거죠. 제일 빠진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결국엔 밀물. 밀물 썰물이라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과 태양이 일직선에 위치할 때는요 바닷물의 높이가 제일 높아져요. 됐죠? 근데 가장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달과 태양이 서로 수직일 때, 지구가 수직일 때 그때가 좀 제일 낮을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해안 저지대 같은 경우는요 달과 태양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요 되게 높아져서 침수도 일어나요. 바닷가 근처에서 잠긴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잠겼어 바닷물에. 그래서 자동차를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됐어요? 어느 지역, 그 충청남도에 보면 그 오천이라는 곳이 있어. 오천. 못 들어봤죠? 네. 오천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천항에 가면요, 이때는요 보름 정도가 되면요, 이때 뭐가 일어날 거니? 바닷물이 차올라서요. 그 도로에 바닷물이 쫙 흘러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와. 그럼 자동차를 거기다 세워놨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잠기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잠긴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요. 가을철에 가을철에 쭈꾸미 낚시를 해요. 쭈꾸미 낚시하는 곳에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 중에 하나가 없어요. 알아? 네. 쭈꾸미 났어요. 해봤어? 맛있잖아요. 아, 너 맛있고 너 해봤다고. 그렇지. 재밌어요. 올 가을에 예약해놨는데 가야지. 저희는요. 이거 알아서 하셔야죠.
안 같이 내려가요. 어? 안 내려가는데요. 안 데려가지 않을 건데요. 왜요? 애 제자. 평균 200이 사랑하잖아. 넘는 널 사랑하진 않아. 아 너무 됐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조력 에너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위에 가시면 뭐예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흘렸냐? 흘렸냐? 네. 됐네. 정신 차려. 받으세요. 나가시죠. 앉으세요. 빨리.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기상현상과 해류를 발생시키며 풍화와 침식을 일으킵니다. 얘들아, 해류, 조류 같은 말이 아니라 해류와 조류 같은 말이 아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난류와 한류를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조류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밀물 썰물을 얘기를 한다. 약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야. 에너지 불균형이야. 그거 잘못 넣었습니다.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기 아니요 우리가 지금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태양 에너지 있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에너지 균형이라고 됐어요. 근데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에너지 불균형 됐어요? 적었어요? 에너지 불균형은 뭐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도지방은 어떻게 돼?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많어 적어. 적도. 많아요. 에너지 과잉이죠 적도.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부족이죠. 에너지 과잉, 에너지 부족.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적도에서 어느 쪽으로 극지방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 에너지 이동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대기가 움직이는 순환하고 그다음에 해류의 순환 이것들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이라 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됐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돼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뀌어요? 지구에서 광합성을 하죠. 네. 광합성하면 무슨 에너지? 딱 보셔야 돼요. 생명의 광합성을 하면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네. 됐죠?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고요.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뀔 수가 이렇게 전환은 가능해요. 근데 기억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끼리는 서로 전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못 바뀌고요.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를 못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없어요. 적으시라. 그래서 적으시라는 얘기죠. 네.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재래 시험 범위를 좀 정확히 모르는 상태 지금 애매해서요. 지금 진도를 더 나가기도 그렇긴 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난 저는 괜찮아요. 난 안 힘들어요. 난 괜찮아. 다수결로 하죠. I'm not okay. 내 수업인데? 내 맘인데? Oh, I'm so tired. 니네가 다수결로 제가 다수결 해보자. 지금 집 갈 사람 돈. 집에 집가 지금 집 갈 사람
좀 내려.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안 들어주면 되지. 뭐 내가 보여줘.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난 독재야. 난 독재가 좋아. 진짜요? 어. 시민 불복종 냈을 거. 독재가 좋아. 정치 성향 확인이라니. 너 그래? 정치적인 확인이. 난 그 김정은이 좋아. 너 왜 김정은 좋아? 됐어. 박정아요?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조종 에너지가 설명드렸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실 거예요. 보이세요? 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을 보면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고인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져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적어집니다. 네.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셔요. 요거 보실 거. 지구는 평평해요, 구형이에요? 구형이죠. 구형이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지구는 위도별로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고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고도는 뭔 소리야? 잘 봐, 내가 딱 섰어. 그럼 태양을 바라보는 이 각도, 이걸 보고 고도라고 불러요. 예. 됐어요? 그럼 봐봐.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가 중위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고위도가 되겠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고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 됐죠? 화장실 갔다. 안 돼요. 빨리 끝낼 거예요,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낼 거라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또 다시 제발 좀 조용히 해. 아, 이게 한 소리야. 그냥 뭘 제발 좀 뭘. 그냥 한 소리야, 그냥. 저 평소 다음 차 듣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 소리가 살짝. 사다리 앞으로. 고개를 딱 들고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됐죠? 예. 근데 태양빛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오겠죠? 태양빛이 이렇게. 여기서 온다 생각합니다. 그럼 태양빛이 오면 이렇게 와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되죠? 네. 네. 이 사람 고개를 조금 더 많이 들어야 태양을 바라볼 것이고 더 많이 바라보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많다 적다.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네. 그러면 이건 태양 에너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적다. 그렇지. 적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딱 보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할까? 방출을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방출하는 건 여기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도 있겠죠. 네. 됐어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태양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 중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에너지 과잉. 과잉이 되겠죠. 여기는 지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에너지 부족이 되겠죠. 나 보셔야 돼요. 됐어. 못 떨어졌어? 이어폰이야? 아 괜찮아. 이따 주는데. 어차피 지금 주워 먹을 거 아니잖아. 먹을 거야? 아니지. 됐어. 그럼 에너지 부족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에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에너지.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지구 전체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계속 추워지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럼 여기서 뭐야? 이동되는 도구들이 뭐냐면 대기 배수랑 해류의 순환, 태풍 이런 것들이 누구야? 요것들이 에너지 이동 방법들이에요. 됐습니까? 네. 기억하실 거고요.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야? 저위도 지역 있죠? 저위도들 뭐라 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죠. 에너지 과잉입니다. 두 번째,
고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적을 거 적어 주셔야 돼요. A, B, C 지역이죠. 그림 보시면 A가 뭐야? 저위도, B는 중위도, C는 고위도예요. 그럼 거기서 면적 보실래요? 면적이 누가 제일 작아요? 나 보셔야 돼요. 면적이 누가 제일 작아요? A가 제일 작죠. A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거기서 화살표 3개가 태양 에너지야. 네. C는 뭐야? 그 3개가 면적이 넓죠. 네. A는 어떻게 돼? 면적이 제일 작잖아. 네. 그냥 뭐야?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되니? 에너지. 에너지를 모아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모아서 준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누구니? 뜨겁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 가서 보게 되면 이 정도가 봐야 아 태양이 저기 떠 있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극지방이란 백야라고 들어봤어? 백야? 네. 백야가 뭐야? 해 안 지는. 어. 해가 왜 안 져? 깨. 이거는 거든요. 낮에도 이거, 낮에도 이거, 저녁도 이거, 이거 별 차이 없어요. 해가 안 진다고. 왜? 찍어도 돼요? 어?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쌤 얼굴 보고 웃는 거야. 나였어? 나머지. 진짜 걔는 아니요. 내가 아, 뭐. 안 되거든. 됐어요? 보내주면 되잖아. 찾아냈네. 자, 시끄럽고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보세요. 오늘 하셔야 될 내용들은요. 여기까지. 너 문제 좀 보내세요. 몇 번 풀어야 될 건지. 문제요? 응. 나한테 문자를 보내시라고. 그래 다음 주에 문제풀 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네가 필요한 것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도 하게끔 몇 번 좀 풀어주세요.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고요. 다음 주에는 문제를 운동량, 충격량 그 파트 있죠. 역학적 시스템 거기 부분을 좀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니네 시험범위 확실하게 되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진도 나갈 건 나가고 니네 다음 주에 신소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넌 남아있는 거 요거 좀 나가고 요 뒤에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보고 그 다음에 한숨 그거 보시죠. 뒤에 있는 부분이 생명. 판구점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니네 같은 생명 다음 주에 생명추좀 할 겁니다. 됐죠? 니네 다음 주에 몇 시에 오셔야 돼요? 6시. 5시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5시에 오셔서 니네 뭐 할 거예요? 5시에 오셔서 니네는 생명. 생명체, 지각 구성체 거기 가실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니네 그거 갖고 오세요. 오예. 하드 프린트. 오예. 야, 아가씨 신소재 하드 프린트. 신소재 하드 프린트. 어? 일찍 않게 정상적으로 왔어요.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9시에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요. 일찍 와서 얘네 5시에 와서 그걸 시킬 거예요. 5시에 와서 지각의 구성물질 있잖아요. 우리 시험 보고 그거 시킬 거예요. 쟤는 워낙 시험 보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